14자 완등, 지구 7대6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이 세 개를 삼극점이라 합니다. 그 지구 상극점까지 다 도달하는 세 개 부문을 다 석권해야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 박영석 대장님이 인류 최초로 2005년도에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석 대장님은 2001년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하시고 2002년에 7대6 최고峰을 완등하시고 2003년에 북극점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004년에 남극점에 도달을 하시고 2005년도에 북극점에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재도전을 할 때 아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 사이에 베링 해협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이동합니다. 동력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걸어서 출발해서 54일 만에 북극점에 도달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24일이 지나가지고 남은 식량의 절반을 버렸습니다.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로 30일 더 이동해서 54일 만에 베링 해협을 출발한 지 54일 만에 북극점에 도달해서 GPS 시계를 봤습니다. 북위 90도. 북위 90도 GPS 그 액정을 봤을 때 온몸이 전율했다라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전율했다.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환희, 희열, 성취감을 만끽 하셨고 한편으로는 서글퍼지기까지도 했답니다. 그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시면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의 과정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글퍼지기까지도 했다라고 소회를 밝히셨는데요. 그러고 국내 언론사 위성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북극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 요즘 청소년들은 쉽게 도전을 포기하는데 미래의 청소년들이 도전을 계속 이어갔으면 도전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의 명언 5번째로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라는 명언을 소개해드리면서 고 박영석 대장님의 그 명언도 함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고 박영석 대장님은 그 이후로도 도전 정신을 이어가셨는데요. 자, 2009년도에는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남벽에다가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셨고 2011년도에는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10번째 봉우리 해발 8,091m 안나푸르나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해발 6,500m 고지에서 실종이 되셔서 지금은 실종되신 지 12년이 되신 상태인데요.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에는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가 2, 3년 전에 개관이 돼서 인공 암벽 등반장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도전 정신, 용기, 그 다음에 희망 이러한 것들을 북돋아 주는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 명언 그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를 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속 이제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딱 생각이 안 나서 또 책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지 않은 자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 나는 2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 나는 2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다 라는 명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앞을 내다보고 살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내 집 마련 이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내 집 마련 이런 미래의 그러한 행복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소중하다라는 소확행을 실천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큰돈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 아예 집 마련을 포기해버리기보다는 그래서 그 현재의 그러한 소소한 행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안으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는 돈도 모으면서도 또 현재의 소소한 행복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하튼 나폴레옹은 최소 2년 앞을 내다보고 살았다.
최소 2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또 나폴레옹의 명언이기도 하고요. 자,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성공했다 해서 지나치게 기쁨에 도취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슬픈 일이 있다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좀 초연해져라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나폴레옹의 그 명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며 또 성공했다 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쁨에 도취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다음에는 마가 낄 수도 있다. 애군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무 기쁨에 도취하지 말고 좀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해라 라는 의미에서 호사다마라는 말도 사자성어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은 아름다운 미인은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통 남성들이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이런 곁눈질로 보기도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한데요. 미인은 아름다운 여인은 눈을 즐겁게 하는데 반면에 어진 아내 마음이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진 아내는 미인은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물론 이제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곱고 그러면 금상첨화이긴 한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얼굴은 보통이고 마음은 정말 비단결처럼 실크로드, 비단결처럼 마음은 고운 그런 아내가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이것은 제가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스마트폰 용량이 1시간 20분 정도가 채되다 보니까 이제 한 1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한 걸 먼저 소개해드리고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라는 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맺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맺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결국은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또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생활하려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컨설팅에서 얘기하기를 사람의 습관 형성에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누구나 운동은 좋아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저는 마라톤, 자전거 타기, 등산 이런 건데요. 탁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축구도 있고 다양한 스포츠, 자전거 타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그걸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66일, 2달 반 정도죠. 그 기간 동안 하게 되면 몸의 습관이 된답니다. 그러면 평생 운동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자, 아까 제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최인철 교수님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행복감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여행과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운동. 자, 누구나 소중하다라고 공감하시는 그 운동. 습관화하려면 2달 반 동안 이를 악물고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말처럼 습관이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는 걸 습관화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무병장수할 수 있는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을 견디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괴로움을 견디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랭킹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요. 힘드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 명언처럼 고통을 견디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기준으로는 힘드니까 삶을 마감하는 게 자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자살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자살을 하지 않고 계속 생을 이어나가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죽음, 자살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자살하시는 분들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기준에서는 도저히 죽는 게 최선이다.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삶을 마감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평가절하하거나 악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그분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모 검사가 상관 부장 검사의 폭행을 당하고 욕설 이런 갑질을 당하다 자살하신 사건이 수년 전에 있었죠. 또 입시 공부 이렇게 직장에서도 갑질 당하다가 고통 속에 직장 생활하다 자살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께 좀 제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면 검사 생활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고 직장 생활 그만두고 직장 생활 그렇게 갑질당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르면 그만두고 다시 퇴직하고 인생에 있어서는 할 일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전 재벌 총수의 말씀이 있었듯이 그 직장이 자기의 전부는 아닌 거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인생 제2막, 인생 후반전 이걸 모색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게 아니라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나오셔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인생 2막, 인생 후반전 이런 것들을 인생 2라운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좀 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다른 생각할 길이 없어서 그 세상을 넓게 보는 그러한 그 시각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고의 틀이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나는 이제 죽음이다. 이러한 생각에 갇혀 있어서 퇴직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재벌 총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 선택. 대학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을 못 봤다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게 아니라 인생은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생각을 이제 좁게 하셔가지고 그래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세상을 넓게 보고 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는 없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나폴레옹의 명은 괴로움을 견디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명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영토를 잃는 한 있더라도 시간을 잃지는 않겠다. 즉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하면서 수많은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요. 그 나폴레옹이 그 목표로 삼았던 그 영토, 나폴레옹한테 소중했던 그 영토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잃지는 않겠다라는 명언을 할 정도로 시간, 타임 이스 머니죠. 타임 이스 머니. 시간은 돈입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를 잘해라.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시간을 초 단위로 쓰지는 못할지라도 분단위 뭐 이런 식으로는 쓰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그 많은 나폴레옹의 생활 철학 중에서도 독서를 무려 8,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800권도 아니고 무려 8,000권의 책을 읽은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자, 나폴레옹 독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출판했던 5번째 출간작 2달 전인 2023년 10월 6일에 출간했던 책의 부제목이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여행해라 라고 부제목을 달았고,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의 대유학자 고현무의 말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그 책 관련해서 이 명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다 도서관을 설치하진 못할지라도 고작해서 기껏해야 책꽂이 하나만 여기 달랑 설치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최소한 서재 하나는 설치해 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독서가 소중한데요. 머릿속에다가 수십만, 수백만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을 설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서재 하나 정도는 설치해 놔야 된다. 딸랑 책꽂이 하나만 설치해 놓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만큼 독서는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은 한 1,000권 이상은 탐독을 했고요. 그런 독서량이 기반에 있다 보니까 책을 5권이나 출간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